경기도 남양주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1990년대에 지어진 연립주택 3층, 그곳에서 박영희는 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왼쪽에 부엌, 오른쪽에 거실이 나왔습니다. 벽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영희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국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냄비 안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을 줄이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식탁에는 남편 최병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한 지 3년째였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TV 리모컨을 손에 쥐고 뉴스 채널을 오가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밥 차려! 병우가 말했습니다.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으로 돌아가 밥그릇을 꺼냈습니다. 흰 쌀밥,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김치, 반찬 4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상을 차리고 병우 앞에 놓았습니다. 병우는 젓가락을 들어 반찬을 집었습니다.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간이 싱거워! 자꾸 이래? 영희는 아무 말 없이 소금을 건넸습니다. 병우는 찌개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네가 해서 잘 된 게 뭐 있냐? 그 말에 영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식탁 위에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동작 안에는 5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병우와 22살에 결혼했습니다. 맞선으로 만났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남자였습니다. 그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였고 여자는 집안을 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아이는 결혼 1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2년 뒤에는 아들이 왔습니다. 영희는 애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우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게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우는 집에 오면 달랐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밥이 늦으면 화를 냈습니다. 아이들이 울면 영희를 탓했습니다. 네가 잘못 키워서 저 모양이지? 영희는 참았습니다. 그게 아내의 몫이라고 배웠습니다. 남편을 거역하는 것은 집안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5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자랐습니다. 딸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아들은 인천에서 작은 사업을 했습니다. 명절에만 집에 왔습니다.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왔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부부의 이혼율이 전년 대비 15% 상승했습니다. 영희는 TV 앞에 멈춰섰습니다. 화면에는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로 살고 싶었어요. 그 말이 영희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병우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TV 불빛만이 어두운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나로 살면 안 될까? 그 순간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기도 했고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박영희에게
그 풍경은 달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오랜만에 속으로 불러보았습니다. 박영희. 그 이름은 50년 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이름을 다시 꺼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것. 그 생각은 조용하지만 확고한 결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계는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동안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TV에서 본 그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로 살고 싶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영희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낡은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은 350만 원. 10년 넘게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병호는 이 통장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영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황혼이혼이라는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여러 기사가 떴습니다. 그녀는 1시간 동안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메모했습니다. 오전 8시 병호가 일어났습니다. 영희는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 계란말이, 김. 병호는 먹으면서 투덜거렸습니다. 국이 싱거워. 맨날 이런 식이야? 식사를 마치고 영희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째 신호음에 아들이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준호야, 할 얘기가 있어. 엄마가 아빠랑 헤어질까 생각 중이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 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엄마 지금 무슨 소리야? 나이가 몇인데 무슨 이혼이야? 정신 차려.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참고 살았어. 이제는 좀. 참고 살았다고? 그럼 우리는? 우리도 다 참고 사는 거야. 엄마만 힘든 줄 알아? 지금 집도 아빠 명의고 연금도 아빠 거잖아. 이혼하면 엄마는 어떡하려고 그래?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틀 후 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아들보다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 엄마 인생이 우리 아니었어?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해 봤어?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건데? 체면이 있지. 우리도 있고. 딸도 반대했습니다. 영희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호가 말했습니다. 애들한테 이상한 소리 했다며? 무슨 이혼? 미쳤어? 영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한 적 있어요? 50년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 이름을 불러준 적 있어요? 병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무슨 드라마 보고 그래? 나이 들어서 이상해진 거 아냐? 영희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펐습니다. 나는 진지해요. 이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살 건데? 돈은 있어. 집은? 병호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애들도 반대하잖아. 정신 차려. 나이 먹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영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병호는 거실로 나가 TV를 켰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 딸의 말, 병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살면 자신은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는 걸. 새벽 2시 영희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영희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로 살고 싶어. 그 말은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았습니다.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는 의지로 남았습니다. 영희는 서랍 속 통장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350만 원. 적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내일은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희는 법률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은 남양주 시청 근처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그녀의 걸음은 느렸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자 젊은 변호사가 맞았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 변호사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영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결혼 기간, 자녀 유무, 재산 현황. 영희는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집은 남편 명의예요. 연금도 남편 것이고요. 본인 명의 재산은요? 통장에 350만 원 있어요.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는 가능해요. 하지만 소송 비용이 필요해요. 최소 500만 원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1년은 기본이에요. 협의 이혼을 시도해 보세요. 남편분이 동의하시면 비용도 적게 들고 빨라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의 안 해요. 절대로. 그럼 일단 준비를 하셔야 해요. 당장 살 곳, 생활비 마련.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영희는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밖은 쌀쌀했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500만 원. 1년. 영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에서 노인 일자리를 검색했습니다. 여러 정보가 떴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자리 알아보시는 거예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2이요. 아, 그럼 새벽 공공근로 가능하세요? 거리 청소 일인데 월 40만 원 정도 나와요. 40만 원. 적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신청했습니다. 이틀 후 영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었습니다.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는 이미 2명의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김술래예요. 이쪽은 이정숙 씨. 박영희입니다. 세 사람은 각자 구역을 나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손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담배꽁초도 있었습니다. 영희는 쓸고 또 쓸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목도 저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를 지나쳤습니다. 어떤 이는 눈길을 주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전 8시 작업이 끝났습니다. 영희는 조끼를 벗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거리를 쓸었습니다. 병원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 주인이 영희를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요즘 새벽에 청소하시던데요? 고생 많으세요. 덕분에 거리가 깨끗해졌어요. 그 말에 영희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는 말.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병호가 말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났어. 네가 청소 일한다며? 창피하게.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해요. 하고 싶어서 돈이 그렇게 필요해? 그럼 나한테 말을 하지. 당신 돈 필요 없어요. 병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이 70의 거리 청소를 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영희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체면이 중요해요? 내 인생은요? 인생? 지금 무슨 소리야? 당장 그만둬! 싫어요. 영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병호는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첫 월급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40만 원. 그녀는 통장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내가 번 돈이야. 내 이름으로. 그 생각이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비록 작은 돈이었지만 이것은 영희의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오롯이 그녀의 노동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영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계산기를 열었습니다. 40만 원씩 모으면 1년이면 480만 원. 거기에 저축한 350만 원을 더하면 830만 원. 아직 부족해. 하지만 시작이야.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가자. 새벽의 빗자루는 무거웠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녀의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형광조끼를 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처음보다는 익숙해졌습니다. 빗자루 잡는 손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함께 일하는 김순례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 표정이 좋아졌어? 그래요? 응. 처음엔 힘들어 보였는데 이제 좀 편해 보여. 영희는 웃었습니다. 순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새벽 작업이 끝나면 영희는 복지관에 들렀습니다. 어느 날 게시판에 붙은 공고를 보았습니다. 재봉 교실 수강생 모집. 영희는 멈춰섰습니다. 재봉?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결혼 전 그녀는 양재학원에 다녔습니다. 옷을 만드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재봉틀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강의실에는 재봉틀 10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6명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주머니를 만들어 볼게요. 영희는 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에서 천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재봉틀 페달을 밟았습니다. 익숙한 소리가 났습니다. 따그닥, 따그닥. 50년 만에 만지는 재봉틀이었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늘은 천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1시간 후 주머니가 완성됐습니다. 어머, 영희 씨 솜씨 좋으시네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영희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기뻤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주머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투박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아직 뭔가 할 수 있구나. 다음 주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영희 씨 바지 좀 줄여줄 수 있어? 손자 바지인데 너무 길어서. 돈 줄게.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해볼게요. 그날 저녁 영희는 낡은 재봉틀을 꺼냈습니다. 집 창고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먼지를 닦았습니다. 페달을 밟아보았습니다. 다행히 작동했습니다. 바지를 펼쳤습니다.
줄자로 길이를 재었습니다. 가위로 자르고 박음질을 했습니다. 1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음 날 이웃 할머니가 바지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10,000원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10,000원. 작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자신의 기술로 번 돈이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동네에서 수선 부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치마단 올리기, 셔츠 소매 줄이기, 이불 커버 만들기. 영희는 하나씩 받았습니다. 퇴근 후 저녁마다 그녀는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바늘이 천을 타고 달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한 달 후 영희는 수선비로 15만 원을 벌었습니다. 공공근로 월급 40만 원과 합치면 55만 원이었습니다. 그날 영희는 핸드폰을 꺼내 계산했습니다. 55만 원씩 모으면 1년이면 660만 원. 기존 저축과 합치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할 수 있어. 조금씩이지만. 어느 주말 오랜만에 딸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영희는 놀랐습니다. 수진은 부엌에 들어서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안색이 좋아졌어. 그래? 예전보다 훨씬. 수진은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때 엄마 말 들어줬어야 했어. 나도 생각해봤어. 엄마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평생 참고 사셨잖아. 수진아,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도와줄게. 그 말에 영희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도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딸이 돌아간 후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화단에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 이순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희야,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 복지관에서 나들이 간대. 같이 가자.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갈게. 토요일 영희는 복지관 버스를 탔습니다. 15명의 어르신이 함께였습니다. 목적지는 가평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들이 초록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옥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좋아 보여. 나도 그런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영희는 웃었습니다. 있지. 나를 찾은 것 같아.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됐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야.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이웃이 맡긴 커튼을 펼쳤습니다. 바늘에 실을 깨었습니다. 페달을 밟았습니다. 따그닥, 따그닥. 그 소리는 그녀의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영희는 작업을 마치고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움직였습니다. 여전히 무언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등에 핸드크림을 발랐습니다. 지난달 수선비로 산 것이었습니다. 작은 사치였습니다. 크림을 바르며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손은 내 인생을 만드는 손이야.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일도 그녀는 새벽에 일어날 것입니다. 거리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재봉틀 앞에 앉을 것입니다. 조금씩 한 걸음씩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고요한 새벽, 아무도 없는 거리.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재봉일도 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수선을 넘어 옷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운 기술로 간단한 원피스와 앞치마를 제작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영애 씨, 솜씨가 좋다니까. 입소문이 났습니다. 영희는 매일 저녁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바쁜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은 통장에 쌓였습니다. 공공근로와 재봉일을 합쳐 매달 7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6개월이면 420만 원. 기존 저축과 합치면 100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희가 문을 열자 전 남편 최병호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나?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병호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영희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냥 한번 와봤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나? 잘 지내요. 수진이한테 들었어. 재봉일 한다며. 돈도 제법 번다고.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호가 계속했습니다. 나도 생각을 많이 했어.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혼자 사니까 이상하더라고. 그래서요? 돌아오면 안 되겠나? 영희는 병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어깨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를 무서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시선, 모든 것이 그녀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작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왜? 혼자 사는 거 힘들잖아. 힘들죠. 그래도 이제는 제가 저로 살아요. 병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저는 당신 아내였어요. 아이들 엄마였고요. 그런데 박영희는 어디 있었을까요? 무슨 소리야? 네가 박영희잖아. 아니에요. 저는 제 이름으로 산 적이 없어요. 항상 누군가의 뒷모습이었죠.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요. 저는 박영희로 살아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요. 병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했다. 영희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병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50년 동안 니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했지. 미안해. 그 말에 영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고마워요. 그래도 저는 돌아가지 않아요. 병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그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건강해라.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호가 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계단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영희는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마침내 끝났다는, 이제는 자유롭다는 안도였습니다. 다음 주 아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큰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요. 뭔데? 새 재봉틀이요. 엄마 옛날 거 낡았잖아요. 영희는 놀랐습니다. 준호가 머리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했어요. 엄마 말 안 들어줘서. 준호야. 엄마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영희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준호도 엄마를 꽉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박스를 뜯었습니다. 새 재봉틀이었습니다.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영희는 페달을 밟아보았습니다.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잘 쓰세요, 엄마.
아들이 돌아간 후 영희는 재봉틀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일은 둘이지만 여전히 배우고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영희는 새벽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같이 일하는 김순례를 만났습니다. 영희 씨, 술래 씨. 오늘도 고생했어요. 거리가 정말 깨끗해졌어요.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들 덕분에 동네가 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커피 2잔을 건넸습니다. 영희와 순례는 놀라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가 떠난 후 순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봤죠? 우리 일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영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한 거리, 피어나는 꽃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미소, 이 모든 것에 자신의 손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주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이 원피스였습니다. 바늘에 실을 끼웠습니다. 천을 펼쳤습니다. 페달을 밟았습니다. 따그닥, 따그닥. 그 소리는 이제 익숙했습니다. 그녀의 심장 소리처럼, 그녀의 삶의 리듬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영희. 그 이름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잃어버렸던 이름, 이제는 되찾은 이름. 영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했습니다. 여전히 무언가를 만들고 쓸고 꿰맬 수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영희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작고 희미한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그녀는 새벽에 일어날 것입니다. 거리를 쓸 것입니다. 재봉틀 앞에 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박영희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습니다.